여러분, 만약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이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리에 버려진 폐차 차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혹시 미스터리한 사건의 흔적으로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이 벤츠 차량은 중국의 한 도시에서 유령처럼 버려진 수많은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차들을 강시차라고 부르는데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진 차들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이 충격적인 현상 뒤에는 중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 즉 체면과 허세가 낳은 비극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기묘한 현상을 통해 남의 일 같지 않은 한국사의 어두운 그림자, 바로 카푸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州白云区的街坊爆料说，自家附近的道路常年来被大辆僵尸车占据，每次开车路过该路段都受阻，以为正常的双车道已被积压成了半车道。而这条路好像还是附近一家商场的消防通道，具体情况如何，咱们记者去看过。抹上那个布的，基本上都是僵尸车，一停几个月，都存在这样。你看。 这些车都是满满的飞尘，它都停在这里不开走的。约200米的路段，停车达100辆，原本正常的双车道硬被堵成半车道，对向而行的车辆会车时难以同时通过。都是车的问题吧，路本来是没问题，这停了这么多车，人和车混走了。遇到这机动车道的话，包括电动车啊、行人啊，都很不安全的。 이런 강시차들은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화가 난 사유지 소유자가 오랜 동안 방치된 차를 강물에 던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几块钱的停车费都给不起了嘞！自从安了这桩桩以后，这一排你看一个车都没得了。平时我们在这边压车的时候，这边找停车位一个都找不到。自从安了这桩桩以后，你看都没人停了，是不是几块钱停车费都给不起了？ 광동의 한 강변에 무료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0여 대가 유료 주차로 전환된 후 모두 심하게 긁히거나 파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비를 내지 않고 버려진 차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면이죠. 심지어 어떤 차는 뒷거울이 통째로 긁혀나가기도 했고 아예 주차된 자리에 용접되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진 차량 위에 자전거 2대가 올려져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버려진 차량 문제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싸 보이는 차들을 왜 주인이 버려두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차량들의 많은 차주들은 기름값은 물론이고 월 할부금과 주차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开奔驰的老同学突然联系我借200块钱加油，其实大家都是表面风光，开着奔驰加不起油的大有人在，几百万的别墅房贷逾期面临拍卖的也比比皆是。你可以看一下啊，你周围的100个人得有98个过得都不太好，很多人呢甚至过得还不如你呢。所以啊，兄弟们，欠点逼钱负点债，你慌个嘚儿啊！现在就是这年头，大家呀都是表面风光，实际上呢没钱是正常的，拉点饥荒也是正常的，甚至呀我跟你说啊，就算你现在是黑户失信，那都是正常的。如果你觉得谁过得好，那一定是因为你俩不熟。 정말 충격적인 것은 월급 5,000위엔, 한화 약 9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온라인 대출을 받아 벤츠 C클래스를 사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계약금만 내고 대출로 차를 뽑았지만 불과 2달 만에 월 할부금 3,000위엔, 약 55만 원과 기름값,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통장 잔고가 바닥나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자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月薪5000，居然敢硬上奔驰 C， 打肿脸充胖子。我有个客户说自己就是一时虚荣心冲昏了头，想着零首付撸个网贷就能开上大奔，结果刚还2个月车贷的月供就困难的不行，月供3000多，每个月加油还得1000，算上什么几百块钱的房租，卡里的余额直接见底，连吃顿好的都自己心虚半天。现在天天朋友圈里挂着呢。要我说，现在买车这件事儿真不用任性。
如果说你有200万，你最多买一辆20万的车。你要是有50万，比亚迪才是你人生当中的极限呀。可能一时你享受方向盘给你带来的快感，朋友圈找到了存在感，但是随着时间的推移，你就会发现车它就是个代步而已，毕竟是消耗品。打工人买车前你得算清账，别让面子成了压垮钱包的最后一根稻草。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벤츠를 몰면서도 기름값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백만 위안짜리 빌라를 소유했지만 모기지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恭喜03年小伙喜提02年比奥迪啊！哇，36、7是吗？小付多少钱？8万。8万啊！来，到手的话也不用投资什么东西的啊，就是这里的话要投资一些钣金喷漆的话，你回去自己搞一下就好了。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강시차 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중국 사회를 괴롭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바로 카푸어 현상입니다. 중국의 강시차가 결국 실체로 드러나는 문제라면 한국의 카푸어는 개인의 통장 잔고와 신용 등급을 갉아먹는 숨겨진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성공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 차도 없어 같은 사회적 시선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량 할부금에 쏟아부으며 허덕이는 카푸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결국 차를 버리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카푸어들은 빚더미 속에서도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시차와 한국의 카푸어 현상은 결국 우리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자동차에 이토록 큰 의미를 부여할까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성공이라는 허영심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 우리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를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욕망이 혹시 우리를 유령이나 카푸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중박스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중사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